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브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그 지루하게 진행되고 있는 의대생 2,000명 정원 문제, 이번에 또 고등법원에서 정부 안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결말이 어저께 나오니까 의협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겠다고 그러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참 의사님들 이제는 그만하시죠. 이제는 좀 그만하셨으면은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인 예우 면에서나 어느 면에서든 좋을 것 같아서 의사님들 이제는 그만하시죠라는 제목으로 촬영을 시작합니다. 촬영 시작한 지금 시각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오전 한 11시가 되어가는 그런 시각이네요. 지난 14일 화요일 날 제가 또 사정이 있어서 업로드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자, 혼자 하는 거니까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우리 강재순 집사님 너무너무 변함없는 은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촬영을 시작합니다. 조금 더 살을 붙여보자면은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 구식은 재판장, 그다음 배상훈 최다은 부장판사가 16일, 그러니까 어저께 의대생 교수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2,000명 정원을 막아달라고 하면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기각하고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 결정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되게 보고 있는데, 의료계는 또 반발을 해가지고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 오늘 조선일보 같은 데서 법원 필수 의료지역 회복 위해 정원해야, 의료계가 낸 행정 정지 신청 기각 각하, 예정대로 의대 정원, 정부 의료계획 큰 산 넘었다, 의료계는 대부분에 재항고할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 전 이걸 보면서 언제든지 문제가 꼬일 때는, 문제가 잘 안 풀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이때는 초심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처음에 내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그죠? 초심으로.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언제든지 어떤 문제는 문제 안에 해답을 안고 있습니다. 딴 데 해답이 없어요. 문제 안에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수학 문제도 내면은 문제 안에서 풀어야 정답이지, 저 엉뚱한 걸 갖고 나와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문제 안에 문제가 있다는, 여기에서 해답을 찾으면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면 원리를 절대 우리 놓치면 안 돼요. 다시 한번요.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시작된 초심으로 돌아가서 문제 안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에서 문제의 답을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초심으로 돌아가 보세요. 우리 요즘 이혼이 뭐 예사로 밥 먹듯이 하고 있죠. 이혼이 왜 이혼입니까? 남녀가 만났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면은요,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대통령이 왜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습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지고 취임 선서할 때에 그때의 기분으로, 그때의 자리로 돌아가면 돼요. 의사도 뭡니까? 의사가 될 그 당시 초심, 내가 그걸 허져서 히포크라테스라고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히포크라테스 선서할 그때 초심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그 문제 안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나옵니다. 진짜 다들 문제만 생기면은 여당은 여당 편에, 야당은 야당이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간 지 정말 참 답답해서 죽겠어요. 그래, 저는 이걸 생각을 하면서 우선 예를 하나 들면서 시작을 할게요. 금비령이라는 산이 있어요. 추풍령이 있듯이, 이런 이제 경북 안동시에 있는 풍산읍산을 금비령이라고 그런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금비령에 얽힌 내용이냐면 의사 방문수 있죠, 그죠? 이조 영조 시대에 방문수와 어느 여인 관계에 얽힌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금비령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얼마나 산이 험하든지 준비 없이 고개를 넘는 것은 금한다, 못하게 한다. 그래서 금비령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만큼 산세가 험하대요. 준비를 단단히 해가지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냥 가면은 조난을 당하다니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이 박문수 의사 참 유명한 거죠. 암행의사 박문수, 영조시대의 그분, 우리 어릴 때도 참 여기에 대한 만화도 나오고 많이 봤는데, 근데 어느 날 박문수가 그 금비령 이 산을, 풍산읍 산을 넘게 되었어요. 근데 별로 뭐 생각을 안 하고 큰 준비를 못 하고 가다가 그냥 산 정상 좀 올라가 가지고는 그만 완전 박문수가 완전히 그냥 뭐라 그럴까요? 기절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힘이 들든지 물도 준비도 안 했고 뭘 준비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막 누구도 없느냐고 좀 도와달라고 깨워 모기 같은 소리를 해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험한 산에. 그런데 마침 그때에 이 금비령 밑에 풍산읍 쪽에 사는 여자들 몇 명이 나물 캐러 올라왔어요. 나물 캐러 올라왔다가 어디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하고 가보니까 어느 남자가 이렇게 다 죽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물 소리를 하는 거예요. 계속 막 들리도 모기 같은 소리라고 물 좀 달라고 물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나물 캐러 왔던 그 대부분의 여인들은 이 높은 산에 무슨 놈의 물이 있다고 물 달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전부 다 그냥 내려가 버려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인은, 젊은 여인은 이제 애를 낳아가지고 기르던 상황이었으니까 좀 보통 여자들 애를 기를 때 제대로 안 먹이면 젖이 좀 퉁퉁 붓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여인은 박문수를 이렇게 껴안고 자기 젖을 먹입니다. 젖을 먹여요. 그러니까 같이 왔던 여인들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젊은 여자가 알지도 못하는 어느 남자에게 젖가슴을 내가 젖을 먹이다니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막 그냥 내려가가지고 막 동네에 가서 막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양쪽 젖을 전부 다 박문수에게 물려가지고 소생을 시켰어요. 물을 먹나 깨우 이제 정신을 차린 박문수를 부축을 해가지고 그 동네로, 풍산읍 동네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퍼지니까는 그냥 막 그 동네의 사람들이 이 여인을 좀 막 화양년 같다고 이 여인을 때려 죽이다 그러고 막 돌팔매질을 하고 자기 남편은 와가지고 몽둥이를 두드려 패고 뭐 다 죽어가는 이 남자는 쳐다도 안 봐요, 박문수는. 그래서 막 이 박문수를 막 이 여인도 두드려 패고 박문수도 두드려 패고 한 남자라고 이래가지고 막 두드려 패는데, 두드려 패다 보니까 박문수 몸에 숨겨놨던 어패, 암행의사 어패를 보는 어패가 툭 튀어나왔어요. 이제는 이 사람들 다 죽은 거예요. 그죠? 암행의사를 두드려 팼으니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이 이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막 전부 다 막 어패를 먹으러 막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냐고 막 이제 이러고 있을 때 박문수가 얘기를 합니다. 이 인간들아, 사람은 쳐다볼 줄도 모르고 어패는 너희들 눈에 보이느냐? 응? 너희들 요런 자식들 내가 다 관가에다 집어넣어버리고 싶지만은 나를 살려준 이 여인을 생각해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 그러지 말아라. 어패라는 것을 보기 전에 인간이 어떤지 사람이 뭔지를 먼저 쳐다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서 박문수가 이 여인에게 논하고 밭을 많이 기증을 해가지고 많이 시사를 해가지고 이 여인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냈다는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맞아요. 우리는 어패를 보지 말고 인간을 먼저 봐야 돼요. 인간을, 사람을 먼저 봐야 돼요. 의사들도 돈이다, 내 먹고 사는 거다, 뭐다, 다 중요합니다. 그거 따지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의사 정도 되고 살만하고 그래도 살만 안 합니까? 지금 스톱을 한다도, 의사 짓을 안 한다고 그래도. 그러면은 이 근본적인 거, 인간, 사람이라는 게 뭐냐? 의사라는 것보다도 사람이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나를 바라보면은 이 여인처럼 자기의 첩가선을 풀고 젖을 먹여줄 수 있다 말이에요. 사람 살리는 게 어떻습니까? 이게 화양연입니까? 이런 경우 젖가슴을 내가 젖을 빨렸다고 화양연입니까? 아니잖아요. 제발 우리 좀 바로 좀 합시다. 그래서 성경도 뭡니까? 전부 인간 생명이죠. 생명 위조죠. 그죠? 너희들이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것 뿐만 아니고 저 세상까지도 영원히 살고 싶으냐? 그러면 예수 믿어라. 이게 성경 아닙니까? 생명 중시 아닙니까? 어? 근데 우리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래서 의사들이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은, 시작할 때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초심으로 돌아가려면 딴 거 없어요.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돌아가면 됩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히포크라테스 선서. 히포크라테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만은 뭐 이거 몇 가지를 조절해 보면 한 5가지 정도를 정리가 되겠더라고요. 첫째는 뭐냐? 나는 인류에 봉사하는데 일생을 바칠 것을 엄숙히 선사한다. 인류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봉사한다. 인류 봉사. 인류에 봉사하는 데 대해서 내 생명을, 그죠? 내 생명을, 내 일생을 바칠 것을 엄숙히 맹세한다. 인류 봉사하는 걸, 인류, 인간에 대한 봉사, 엄숙히 선사한다. 이해하는 해도 답 나왔죠? 의사 여러분들, 인류에 봉사하는 것, 인간에게 봉사하는데 일생을 바친다고 엄숙히 선서했으면은 지금 뭐 이런 문제 가지고 뭐도 안 본다, 전공의가 떠난다, 또 뭐 어떡한다, 이따른 소리가 있어서 차라리 꼭 하고 싶으면은 인류, 이 히포크라테스 인류에 대한 봉사를 하면서, 그게 뭔가 생명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생명을 살리면서 하세요. 어째서 우리는 꼭 그냥 띠법, 뭐 무슨 법보다 띠법이 최고 힘이 세다고 띠법으로 좀 배웠다는, 응? 의사분들이, 살만하다는 의사분들이 띠법을 쓰고 앉아 있습니까? 응?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마땅히 나의 스승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어떤 경우에도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환자의 건강, 생명, 어떤 경우에도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지금 해를 안 끼치는 겁니까? 지금 해를 안 끼치는 거예요?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어떤 경우에도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 네 번째, 나는 환자의 비밀을 지킬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 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는 의술을 악용하여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의술을 이용해가지고, 악용해가지고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거. 이 윤리적입니까? 응? 답은 나와 있어요. 정부는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나와 있어요. 대통령은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됩니까? 답 나와 있어요. 선서도 했잖아요. 법조인들 다 선서했죠.
국회의원들,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목사들 다 하나님 앞에 우리 그래 했죠. 그럼 답은 나와 있어요. 왜 그대로 안 하면서 만날 싸우고 찢고 벗고 가고 앉아 있습니까? 그래 제가 교회 개척할 때 그 건물 주인이 의사였는데 어느 의사 그럼 알아주는 의사입니다. 아, 선진 때부터 유명한 의사 집안이에요. 그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이제는 상술이 의술을 앞서는 누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인술 가지고는 안 됩니다. 상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히포크라테스적인 인술은 어디 갔는지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살까 하는 그 상술 때문에 이럽니까? 말은 안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당신들 상술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인술보다도. 답은 어디 있다고요? 초심으로 돌아가라. 문제 안에 해답이 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 히포크라테스의 그때 그걸 돌아가 보세요. 답이 있습니다. 대통령 행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취임 선서할 때 그대로 돌아가세요. 국회의원 선서할 때 그대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되지. 뭐 말이 많아요. 간단한 게 답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상술 때문에 내 먹고 사는 게 앞서가지고 절대 내 유익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종말의 징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러는 가운데서도 내 뜻, 내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여기고 내 유익 상술보다도 인술을 먼저 여기고 나의 모든 처심보다도 히포크라테스의 선서할 때 이때의 초심으로 돌아가면은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의사님들 이젠 그만하시죠.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선서할 이때로 돌아가 주세요. 그러면은 가장 정확한 답이 그 문제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